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한번 또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궁금하신 부분 02-2638-3961번, 서울전화 02-2638-3961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저희 문자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662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구로동 148번지 일대에 1년 반 전쯤에 매수를 해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이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빨리빨리 또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주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걱정되고 궁금하실 만할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에는 어떻게 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구로동 148번지 일대가 이쪽으로 찍히거든요. 이 주변 일대인데 여기에 대림역 있는 쪽이에요. 여기가 지금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일대인데 일단은 공공재개발인 거고 사업의 성패는 사실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주민들이 동의율에 따라서 주민들이 하고자 하면 사실 가는 거고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못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서 일단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가 좀 사업이 속도가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죠. 지금 제가 공공재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80 도심공공 복합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데고요. 우리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공공이 있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지가 있고요. 이제 공공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 말고 그 정권에서 사실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3080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민간에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안 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성격 자체가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들, 민간이 내가 적극적으로 원하면은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속도가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냐면 공공에서 하는 거는 공공에서 먼저 후보지를 여기 해줄게라고 선정을 해줘요. 그럼 주민들한테 할래? 동의해줄래? 이렇게 하면 고 하는 건데 민간 같은 경우는 애초에 후보지 선정 자체를 우리 여기 해주세요 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8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차부터 쫙 있겠죠. 결국은 이제 후보지를 각 지자체마다 선정을 해도 이게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국토부로 올려서 컨펌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에 1차부터 쫙 있는 것들이 좀 속도적인 부분에서 탄력이 아직 안 붙어서 좀 느리게 가는 느낌을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년 상반기쯤에 주민 설명회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50% 동의율이 나오면 일단 지구 지정이 돼서 가는 거고요. 50%가 안 되게 되면 이제 철회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니까 내년에 주민 설명회 하고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이제 조합원이시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완성만 되면 입지적으로 너무 좋고 역세권 인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을 거고 여기 자체가 뭐 구로라든지 또 위쪽으로 여의도라든지 어쨌든 2호선을 타고 7호선을 타면 강남 접근성이 좋은 입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장점 많고 주변에 저층 주거지들 중에 새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사실 거주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월등히 좋아질 수 있어서 저는 굳이 반대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청자님께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까 매입 자체를 1년 반인가 전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공공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나오면 이게 현금 청산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자체에 문의하셔가지고 알아보셔서 이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 그리고 이제 매입한 그 시점이 현금 청산 시점이 맞는지 아닌지 요거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동의하시고 잘 추진하시면 여기는 향후 가치는 괜찮은 지역이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이제 주민 설명회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주민 동의율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액션이 또 중요한가 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또 한 가지 강조해 주신 부분이 이제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권리 산정 기준일과 이제 현금 청산일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이어갈게요. 이번엔 992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의도로 출퇴근을 해서 인근 아파트, 신생아 특례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7억에서 8억대까지 찾고 있습니다. 강서구 염창동을 눈여겨보게 됐는데 25평대 아파트 실거주로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괜찮을까요? 그리고 어디 아파트로 가야 될지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의도와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될 것 같고요. 활용 자금은 7억에서 8억대까지 보고 계시대요. 실거주와 매수 타이밍 어떻게 좀 추천하실까요, 대표님? 네, 지금 영창동에서 찾으시는 거잖아요. 7, 네. 8억 대면 요 인근이 이제 200세대, 300세대들이 좀 모여 있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게는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사실상 여기가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목동 이제 신시가지 쪽이 있거든요. 목동 자체가 뭐 학구열도 좋고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음 지역으로 염창동 쪽을 좀 찾는 게 뭐냐면, 여기도 주변 일대 이제 그 회사 쪽으로 이동하기는 용이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9호선이랑 연결이 돼 있으면서 학군들도 나름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족 단위들이 좀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염창동 자체가 이렇게 한번만 볼게요. 이제 7, 8억대 아파트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파란색들 보이죠? 이게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중공업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만들었다 보니까 난개발들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200세대, 300세대들에 대한 아파트들이 좀 많고, 이게 한 1990년대에서 2000년도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게는 세팅이 된 거는 맞고요. 요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또 뭐 살다가 팔고 나와서 다른 또 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집을 받아줄 수 있는 수요까지 생각을 하면 결국은 메리트가 있는 이제 아파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차라리 요 9호선 라인들은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좀 만만치 않거든요. 이 편한 세상 염창 아파트나 염창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평대도 11억 정도가 좀 넘어가니까 가격들이 만만치 않고, 차라리 여기 한강 라인에 접해 있다든지 아니면 초중고 몰려 있는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염창동 동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염창동 극동 아파트 이런 데 세대수 많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이쪽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굳이 아니면 가양동으로 저는 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양 6단지 같은 경우가 세대수가 그래도 많거든요.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고요. 원래 가양 아파트들 자체가 사실 임대 아파트가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가양 6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 분양을 했던 아파트입니다. 거기다가 한강 조망이 나오고 있고, 이게 아마 20평대가 한 10억 정도까지 찍었다가 지금 7억 선으로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 아파트 정도 한강 조망 나오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매수해도 괜찮다. 다만 여기가 이제 세대수가 좀 많고 근데 소형 평수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월등하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같은 가격대로 내가 아파트를 한 7, 8억대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한강 조망 나오고 단지수 많고 9호선이랑 그래도 근접해 있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 그러니까 가성비가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좀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실거주도 좋아야 하고 혹시 또 살다 보면 매도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수요가 탄탄한 곳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양동까지 또 시각을 좀 넓혀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관심 있으신 곳이라면 임장도 다녀와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144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양원지구 신내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를 해서 현재 수입이 없다 보니 대출이자 감당이 힘들어서 집을 팔아서 대출 없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동네를 떠나기는 싫어서 신내 4단지를 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할지 지금 매수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타이밍에 관한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신내역 금강 펜트리움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신내 4단지 여기 아파트로 갈아타실 생각을 하시는 거고, 사실 이게 뭐 시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요거를 매도를 하고 현금을 좀 쥐고 있다가 새 아파트를 매수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시기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매도 매수를 동시에 실거주니까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타이밍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냥 결정하셨을 때 거기다가
저희가 달달이 지금 이자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그냥 매도하시고 매수하시는 걸로 그냥 아예 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여기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고 일단 개발 자체가 이 신내역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 일대가 개발이 되는 거고 이 직접적인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단지가 신내 4단지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요.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신내 4단지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구도심으로 또 형성이 돼 있어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 어쨌든 거주 만족도나 이제 아파트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부담이 없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신내역 주변의 뭐 개발 계획들을 보면 여기도 지금 신내 2지구, 신내 3지구, 여기 일대가 신내 4지구로 또 개발이 되죠. 그리고 이쪽도 개발이 됐고 여기 차량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전을 해가지고 업무타운으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 지금 신내 4지구 같은 경우는 컴팩트 시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뭐 2지구, 3지구, 4지구 이런 얘기를 제가 쫙 했는데 사실 땅덩어리가 크지 않은데 소규모로 뭔가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된 미니 신도시급의 동네가 요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지금 신내 4단지가 있는 요 구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공공택지로 또 개발이 된 지역이죠. 이렇게 소규모식으로 이렇게 단지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업무타운들이 이제 들어올 계획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요는 계속 꾸준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실은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고 지금 사시는 데가 이사를 가시는 데가 연식도 좀 있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가격이 막 많이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게 가격이 흔들리는 그 타이밍에도 크게 이게 뭐 가성비가 괜찮은 아파트고 수요가 꾸준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사하시는 거 그다음에 지금 타이밍에 이사하시는 거 다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매수 동시에 하시는 거라서 타이밍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빠르게 다음 문자도 만나볼까요? 672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양재 이동의 다세대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이곳에도 호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양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고 자녀 증여 목적으로도 많이 들어오시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냥 전체적인 지도랑 굵직한 것만 좀 보면 사실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이 덜 돼 있는 마지막 좀 미개발지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입지적으로 우수한 게 밑으로 내려가면 판교랑 연결이 돼 있고 위로 가면은 이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된 게 이 청계산 입구역 근처에 이쪽 일대도 지금 서리풀 지구가 우리 택지 지구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남아 있는 거의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은 미개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양재동이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단지 이제 빌라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를 이제 AI 특구로 최근에 지정을 해서 결론은 일자리가 계속 많이 들어올 거예요. 기존에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일자리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일자리들이 들어오니까 지금 뭐 6층, 7층짜리 건물들만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수요가 계속 들어오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를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규제를 완화해줘서 본격적인 개발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와 있던 계획들 누구나 여기가 개발이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을 이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가고 착수를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시발점 자체가 7층 높이 규제를 해제를 했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AI 특구 지정을 했죠. 거기다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 양재 IC 주변에 할인부지에 이제 고층 건물이 들어올 거죠. 이런 굵직굵직한 개발들 계획들이 실천되고 있는 단계가 여기 있기 때문에 향후 기대 가치는 높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자세한 거는 세미나나 상담 통해서 오시면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세미나와 추후 더 추가적인 상담으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